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휴일을 지내고 오면서 우리 시장 또 글로벌 시장에서 매크로 지표들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극단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너무 겁을 먹고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베팅의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글로벌 악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실적이나 아니면 뉴스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를 가지고 시장 전체가 흘러내리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오늘 수요일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1270 종목이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74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갑자기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컨트리 가든 벽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컨트리 가든의 일파만파로 인해서 인민은행에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좋은 걸로 보는데 실상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돈맥 경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잘 돌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들은 일단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 전체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 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시진핑 최대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 가든 위기에 JP 모건 그리고 바클레이스는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죠. 자,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아마 당분간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은 벽개원이라고 컨트리 가든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비고이 위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면가 10억 달러 회사채의 이자 2250만 달러 상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0일 날 무디스가 비고이 위안 신용 등급을 CAA1 거의 정크 수준으로 7단계나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음날 비고이 위안 벽개안의 상반기 잠정 순손실이 450억에서 550억 위안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회사채 10개가 거래가 중지가 됐고요. 이자 상환에 또 한번 시노오션이라는 업체가 실패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신탁사 신탁상품 원금 상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연쇄 도미노가 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2020년, 2021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2022년까지 알려진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상위 업체들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헝다가 있었고요. 비고이위안 이번에 문제가 된 벽개안이죠. 그 다음에 왕커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2021년 헝다는 이미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파산하고 구조 조정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2021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3위권 부동산 그룹 왕커그룹도 2021년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울을 넘기자 이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중국 부동산 1위 기업 이게 왜 1위냐면 헝다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왕커도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비고이 위안이 1위 기업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비고이 위안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쪽에도 부동산 사업을 상당히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위기 그래서 시장 붕괴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중국의 GDP의 한 20% 정도는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고요. 은행권 대출의 30% 정도가 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만약에 부실화가 되면 은행권의 이 대출 30%가 날아가면서 중국의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은행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 은행들의 대주주는 전부 누굽니까? 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위기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 중 부실채권의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부실채권의 비중이 14%에 불과했습니다. 국영기업들은 부실채권이 더 없겠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민간기업들의 부실채권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국영개발 기업의 부실채권 비중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 판매 증감률을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끌어와서 개발을 하는 이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매크로 지표를 전부 다 악화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것이 이 벽계한 컨츄리 가드리라는 업체가 이자를 못 낸 것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작년에 매출은 얼마였냐면 10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1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업체가 300억 이자 때문에 지금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써 놓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중국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고요. 통계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통계냐면 20대 실업률 통계를 앞으로 발표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 좀 더 이 통계 방식을 바꾸고 고도화하고 선진화하겠다라는 명목인데 20대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대단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제가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게 중국 위안화 환율입니다. 파란색인데요. 요 파란색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부 강세로 돌았다가 이제 정고점대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가 나오면 아시아 시장에 통하는 전반적으로 약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차손을 무서워하는 외인들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추가적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꼬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중국 말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요. 미국은 채권금리가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4.2%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작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투매가 떨어질 때 보시면 항상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면요. 주가는 박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은 반등. 그리고 채권금리가 다시 급등하면 다시 한번 투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는 이 채권금리와 주식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수급적인 이유, 오버행 이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국채 발행이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국채를 뿌려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하면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가요. 지금 중국 문제가 터지고 4.2% 돌파하고 나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막타를 쳤던 것이 이런 겁니다. 한국 증시에 고질병이 있죠. 셀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재료가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재료가 나오자마자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갖다 패대기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실적 시즌에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요. 이 파크 시스템즈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적 상저하고 패턴을 깼고 상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갔는데 여기에서부터 밀어버렸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가까운 하락들이 나온 거예요. 역대 최고 실적인데 이렇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JYP 엔터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 때려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MSCI 지수 편입이 확정된 날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보시면 오늘 수요일 시장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밀려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서현이화라는 종목인데 서현이화 이 종목을 보시면 7월 17일 날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서현이화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요렇게 아주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정도 실적을 예상을 하고 주가를 갖다 쳐 올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유진투자증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요 매출액 전망을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것을 갖다가 패대기를 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리포트를 내는 기관 쪽의 리포트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것들이죠. 이 기관의 리포트는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요, 오히려 과도하게 실적을 잡아놓고 자기들이 매수해서 올리고 이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쏟아버리는 이런 후진국적인 행태가 아직도 만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지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단기 이벤트 플레이,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레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FN 가이드까지도 그 예상 실적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시장의 확대에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계열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매크로, 중국 매크로 이런 문제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시장 확대 얘기가 나오면서 급반등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AI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들을 일제히 월요일 저녁에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쪽을 보자. 그래서 이쪽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테슬라 쪽에서는 가격 인하를 하면서 물량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격 싸움 나오고 물량 싸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수요는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수요도 역시나 증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확대되는 쪽만 보자. 초전도체 관련주들 뭐 뉴스 따라서 상한가 간다, 저기에서 팔자 펴보자,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건드리시면 안 돼요. 대신에 조금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50%, 100% 수익을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섹터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확대되는 섹터가 어디냐? 그것은 유튜브 시간상 제가 강한주식연구소에다가 자료를 계속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종들 또 종목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굳이 단타를 쳐보겠다 그러면 매일 단타 종목들도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모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영상의 링크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한주식연구소의 내용은 대한민국 주식 어플 중에서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한 어플이나 카톡방 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